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맘의 정원사입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네요.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다들 행복한 성탄절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축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크리스마스 날을 축하하는 분들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크리스마스 날인 만큼 크리스마스 의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과 계속 해 보려고 하는데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건 다 아시죠? 성스러운 탄생이 있었던 날이라고 그렇게 기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는 사실 그 당시에 소외되고 억눌렸던 그런 백성들이나 차별받던 여성들, 그리고 신분과 종교에 의해서 배제되었던 그런 사람들, 외국인과 고아라고, 그리고 과부라고 멸시받던 그런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 서서 보편적인 인류애를 강조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류애를 좀 얘기하자니 거창한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우리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그런 문화적 배경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지만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어 있고 또 그늘 속에 가려져 있고 그리고 존중받지 못하고 또 삶의 많은 부분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 같이 우리가 모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우리 모두의 건강도 위협받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또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끼는 그리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게 되는 때인데요. 이 성탄절의 의미에는 용서와 화해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소외받고 존중받지 못하고 배제된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은 사실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 그들에 대해 좋게 생각하지 못하는 나의 내면,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사회에 반영되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배제하고 사랑하기가 어려운, 마음을 진정으로 나누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 간다고 느끼는데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런 나를 용서하는 거죠. 그러한 시선으로, 그러한 긍정적이지 못한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때로는 미워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던 내 자신을 먼저 용서하고 내가 나의 가장 참되고 아름다운 나의 자아와 분리된 너무나 멀어져 버린 그 나와 화해를 시작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주제는 바로 그런 용서와 화해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크리스마스에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또 사연을 누군가가 보내주셔서 저희가 함께 들어보고 사연을 들어보고 또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사연을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서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저는 오늘 제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인 화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화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밖으로 막 화를 폭발하기보다는 뭔가 좀 정직하지 못하거나 옳지 못한 것을 보면 내 안에서 화가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요즘 세상을 보면 여성들의 성폭력 사건이나 강력범죄 또는 정치인들의 부정직함 이런 것들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 견딜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속을 생각해 보면 그 시커멓고 어두운 속내가 느껴져서 무섭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져 나오면서 점점 사회에 어둠이 들이오는 느낌입니다. 우리 사회의 두려움이 커지고 사람들이 이제 서로 가까이 하기도 꺼릴 뿐 아니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또 서로 혐오해서 폭행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추이를 보게 되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살다 보니 요즘은 주변 사람들과 모든 일들에 대해 불안한 마음과 함께 '왜 이렇게 되어 버렸나.'라며 화가 나면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네. 사연 주신 분 글을 읽으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을 거라고 느끼는데요. 저도 사실 많이 공감했습니다. 이 화라는 게 정말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정의로움에 대한 그 집착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많이 느끼는데요. 주로 그 세상의 정의로움이나 또 부정직함을 못 견디는 분들이 이 화를 많이 경험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속마음은 정말 그 올바른 세상을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정말 공감이 가는데요. 이분의 사연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적인 화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인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전체 인류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상황들 또 우리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세상을 생각해 보면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공감도 들고요. 또 함께 들으시는 분들도 조금은 마음속에 막연한 두려움이나 또 답답함, 걱정들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화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그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말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 화가 날 때에는 그 화의 씨앗이 그 정의롭지 못한 것들 그리고 불의를 보며 화가 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내가 화가 나고 저게 옳지 않다고 그렇게 느낄 때에는 언제나 그 이면에는 내가 옳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 들으시는 분들이 동의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미묘하게 '저건 옳지 않아. 저건 정말 잘못됐어.
'내가 저걸 고쳐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할 때 미묘하게 내 안에는 '나는 정말 옳지. 어 이 사람들은 다 틀렸어. 이 세상은 다 틀렸어.' 하는 그런 미묘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지금 현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이게 정말 그 소설에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껴지니까요. 그렇지만 이 화라는 건 어쨌든 우리가 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어떤 고통과 번민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내 자신과 화해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화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롭지 못한 것을 봤을 때 내가 분노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정말 내가 옳고 내가 그런 모든 것을 어쩌면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꼭 누구 탓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측면으로는 우리 모두의 잘못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또 어떤 한편으로는 '그냥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정말 무책임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돼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다 같이 이 순간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 지금 현재를 바라봐야 할까?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일어나는 것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어떠세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을 겪어 나가면서 혹시 내적으로 정말 많은 두려움을 경험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측면에 초점을 갖고 계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우리가 아까 사연에서 나온 그 사람들을 성폭행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강력 범죄라든지 그리고 또한 뭐 부정직한 정치인들의 부정직함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나의 참된 상태, 내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그런 평화와 그런 사랑 아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의미를 되새길 때 인류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 그쵸. 우리 모두가 같은 존재라는 거 평등하고 하나의 그런 그 존재라는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에센스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랑과 평화의 존재인 거죠. 그런데 내가 그런 나의 에센스를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그저 겉으로 보이는 피부색이나 인종 그리고 국적 그쵸. 그리고 가지고 있는 부나 지위, 사회적인 지위 그런 것들에 우리가 집착할 때 나는 결코 나의 내면에서 사랑을 끌어낼 수가 없게 되죠. 그런 것들만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은 불만으로 가득 차 버리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를 바라보는가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관점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그런 시선으로 보고 그런 '나와 저 사람들은 다르고 세상이 공평하지 않고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할 때 내가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나 자신에 대한 만족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를 나는 알지를 못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내면에서 나에 대한 참된 느낌, 세상에 대한 참된 느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겉으로 보이는 현상들,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저 불안하고 걱정되고 어떤 상실감에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실은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두려움을 느끼는 것 혹은 화를 내는 것, 이런 모든 감정들, 이런 의식들은 사실은 우리의 습관을 패턴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관찰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두려움이든 화든 여러분들이 한 두세 번만 강렬하게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것이 습관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아주 강렬하기 때문에 훨씬 더 중독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한 감정들을 나에게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런 감정들에 내가 짓눌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이 어떠하고 주변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지금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연습은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내가 습관적으로 두려워하거나 습관적으로 걱정하는 습관을 바꾸고 내적으로 더 강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키고자 하는 내면의 평화나 그런 내적인 힘은 그 누구도 사실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라고 모두 다 느끼실 것 같아요. 그치만 내가 내적으로 내가 지키고자 하는 그런 안정감이나 평화, 그리고 확고함, 그런 것들을 내가 온전히 기억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그러한 안정감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그 습관이 변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걱정하는 거 여러분들 습관이라는 거 이해하시죠? 정말 우린 습관적으로 걱정을 합니다.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걱정을 한다고 해요. 실제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과학적으로도 조사했을 때 실제로 사람들이 어 92%는 지나간 과거나 오지 않은 것, 그리고 어떤 논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과 걱정을 갖지만 오히려 8% 정도만, 해당되는 정도만 걱정할 거리라고 하는데요. 두려움을 가질 만한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우리는 마음을 습관적으로 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즉 생각하고 느끼고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을 아주 습관적으로 그저 기계처럼 무심하게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들이 끊임없이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나의 내면에 올라오는 생각들을 관찰하고 내가 어떤 감정으로 막 치우치는 것을 조금은 브레이크를 밟고 바꿔본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그런 알아차림을 얼마나 하셨나요?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해 보면 내가 얼마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습관적으로 쓰는지 알아차리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연을 주신 분이 정말 지금 사회와 세상이 정말 어렵고 그런 불안한 상황에 있는 것은 정말 공감하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이런 상황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내면을 가꾸는 일이죠. 그게 바로 마음의 정원사 마인드 가드닝 채널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정원을 손질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손질하고 돌보는 것이죠. 내 마음이라는 공간은 오로지 나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아무도 이 공간은 침범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치 세상과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침범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내가 명료하게 들여다보면 내 마음만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밖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나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내 마음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간이 나의 공간이고 내가 마음을 관리하는 가드너다. 정말 마음의 정원사다라는 의식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공간을 습관적으로 이제까지 의식 없이 사용하던 것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 새롭게 생각하고 내가 늘 바라보던 관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관점을 가져와서 생각하는 그런 연습을 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바라보던 주변 사람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늘 약점을 보고 늘 단점을 보고 나쁜 점만 지적하고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점을 보려고 하고 또 나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긍정적인 면을 보려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의 관점에 새로움을 가져와 보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보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 대신 정말 모든 가능성으로 행복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새로운 하루가 열렸다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이해하고 '이 마음이 정말 습관적으로 움직이는구나. 이 마음은 내가 정말로 의식적으로 돌보지 않으면 이렇게 습관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계처럼 세팅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리시고 정말 마음을 새롭게 써 보시는 거죠. 앞에 사연에서 이제 두려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했죠. 그런데 이제 마음의 라디오를 하면서 제 주변에서 있는 분들이 사업을 좀 실패하시거나 빚을 지게 돼서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게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그러한 그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된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그러한 사업의 실패뿐만이 아니라 그런 일로 인해서 오는 화와 좌절감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사실 머리로는 그게 그들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내가 모든 것을 쏟았던 그 사업이나 일들이 잘 되지 않았을 때 그 좌절감 그리고 마음에서 오는 화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말고도 지금 어떤 자기 자신의 꿈이 있거나 근데 그 꿈이 이루지를 못했다거나 그리고 나이가 좀 먹어가는데도 내가 그럴싸한 직장이 없거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 괜찮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거나 어떤 것이든 뭐 회사에서 내가 원하던 지위를 얻지 못하거나 어떤 것이든 내가 삶에서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좌절감과 그런 자아 존중감의 상실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좀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내적으로 굉장히 화도 나고 그리고 화가 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은 정말 좌절이거든요. 그리고 좌절의 감정은 내가 실패했다는 실패자라는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좌절이라는 것 이런 그 감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2021 년이 되면 조금 더 사회나 상황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내적인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 이 좌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좌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성공을 얻기 위해서는 꼭 지불해야만 하는 대가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좌절과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사막을 여행 중인 한 사나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목이 말라서 허덕이고 있었는데 물이 딱 한 모금밖에 없어서 목이 마른데도 악착같이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그가 우물을 발견했는데요. 그런데 그 우물에는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물을 마시기 전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한 모금의 물을 부으면 더 많은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나이가 한 모금 남은 물을 그냥 마실 것인가? 아니면 그 물을 우물에 부어 더 많고 신선한 물을 마실 것인가? 그는 계속 궁리를 하며 어느 쪽을 선택할지 망설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한 모금 남은 물을 드실 것인지 아니면 그 나의 이 의심을 극복하고 온물에 물을 부어서 정말 신선한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망설이고 있다가 결국에는 뜨거운 사막에서 갈증을 견디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선택을 못 했다는 거죠. 한 모금의 물이라는 대가를 치르기를 두려워하며 망설이다가 죽음이라는 더 큰 대가를 치르고 만 것이다라고 이제 이 이야기에서 얘기하는데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이렇다고 합니다. 늘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부족하고 또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해 매사에 걱정과 두려움이 앞선다. 걱정과 두려움은 그 부정적인 감정인데 이런 감정을 그대로 방치하면 끝도 없이 커져서 우리 안에 있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감정, 그리고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힘까지도 없애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패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실패를 대하는 태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나그네가 사나이가 우리가 들었을 땐 좀 답답하죠. 그쵸? 그냥 '안 되면 한 모금이라도 마시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선택을 못해서 죽어버렸다는 그런 좀 상징적인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누구나 실패를 하고 누구나 그런 좌절감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 코로나 사태나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좌절이나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실패를 대하는 나의 태도인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이유가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기 때문에 저랬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돼서.'라는 생각을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속에서 긍정적이고 의지력을 내는데 그러한 생각들이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좌절 그리고 실패를 대하는 나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좀 생각을 저는 많이 해 봐야 된다고 느끼는데요. 왜냐하면 2021 년도 그렇게 아름답고 환상적인 해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희망을 뺏고 싶어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현실적이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나 현실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마음을 그렇게 온전하게 다스릴 것인가가 저는 앞으로 미래에 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사는가에 있어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제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의 세상이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냥 심플한 것이지만 구글 같은 그런 엄청난 기업 유튜브도 구글이랑 연결이 되어 있죠. 구글과 같은 기업에서는 정말로 명상을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명상을 한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은 승진에도 플러스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유의 바탕은 바로 명상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자신의 화나 그런 거친 감정들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제력이 있다고 보고 그 사람을 높이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지만 직장에서 정말 그 자제력이 없는 상사
화를 못 참는 상사,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직원들에게 쏟아내는 상사는 정말 누구도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그런 에너지가 사실은 그 회사 안에서도 일이 잘 되어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좋지 않은, 망가뜨리는 그런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서가는 기업들, 잘 되는 기업들은 그 핵심 원인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이라는 이 여정, 내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실패와 좌절감의 연속이 이어질 텐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그 감정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가 내가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저는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실패는 누구나 하는데, 그 실패를 했을 때 오는 좌절감과 화를 내가 다룰 수 있을 때 나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의지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개미가 만큼, 정말 그런 아주 약한, 별로 크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도 실패했다고 느끼고, 내가 패배자라고 느끼고 완전히 저 바닥으로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 버리는, 그래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정말 있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느 정도로 강력한가? 내가 어느 정도로 그런 감정들을 다스릴 수 있는가?' 그런 감정들을 어느 정도로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변화시킬 수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꼭 이걸 나누고 싶었습니다. 2021 년에는 마음이 강한 자가 정말 언제나 자신의 올바른 상태, 그런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데일 카네기가 정리한 5가지,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패를 바라볼 수 있는지 5가지 조언이 있어서 함께 읽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실패는 금방 지나가 버린다."입니다. "모든 일에는 그 근본이 존재하는 법이다. 실패의 본질을 잘 생각하라. 실패는 순간의 좌절이다. 실패에 항복하지만 않는다면 실패는 금방 지나가 버린다. 시기를 놓친다는 것이 반드시 치명적인 것은 아니며 스트레스도 영원한 것은 아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가는 이정표쯤으로 생각하자.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철저히 태도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 태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적인 자세를 얘기하죠. 내 마음이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바로 부정적인 감정에 푹 빠져버린다면 내가 그걸 극복하기란 어렵겠죠. 두 번째입니다. "실패는 소중한 스승이다." 실패를 돌아보고 거기서 교훈을 얻는 사람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깨달음을 위해 시작되고 실패하면서 성장하며 성공으로 끝을 맺는다. 이렇게 깨달음과 실패, 성공은 한 사람의 성장 주기를 이룬다. 따라서 실패는 우리 삶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실패는 우리 삶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문장이 정말 마음에 드시죠? 이제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거나 전전긍긍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실패를 해 보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내 삶에 도움이 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실패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그 요소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정말 수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실패는 약점을 가르쳐 준다." 이거 정말 멋진 포인트이죠. 만일 그 약점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실패는 늘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즉 실패는
경거망동해진 우리의 귓가에 울리는 일종의 경고이다. 그래서 이 말을 읽어보면 약점이라는 것조차도 결국 뭐예요? 경거망동해진, 즉 우리가 부주해지거나 조금은 거만해졌을 때, 교만해졌을 때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실패를 통해서 내가 좀 부족했던 부분, 내가 부주했던 부분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어떨 땐 지치고 생각하기도 싫고 정말 이렇게 좀 부주해지고 게을러질 때가 있는데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럴 때 이게 우리 귓가에 울려지는 경고라고 느끼고 내가 다시 조금 더 기민해질 수 있다면 이건 우리 삶에서 축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수시로 노력의 방향을 수정하라. 끊임없이 실수를 되풀이하는 이유는 노력의 방향이 늘 한 곳으로만 향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매번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융통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자. 근데 사실은 이 포인트는 정말 그런 우리가 실제로 뭔가를 해 나감에 있어서 사업이든 어떤 일이든 해 나감에 있어서의 그 과정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저는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마음의 습관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끊임없이 실수를 되풀이하는 이유가 늘 노력의 방향이 한 곳으로 향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쓰는 방식, 그 습관이 생각하는 습관이 늘 한 곳으로 치우쳐 있는 거죠.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우리는 늘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패턴을 끊을 수 있는 좀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또 융통성 있게, 그쵸? 아주 유연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는 거. 부정적인 감정이 무조건 나쁜 것이고 긍정적인 생각물 만을 해야 하고 이런 강박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이라는 도구, 이 에너지를 내가 어떻게 하면 융통성 있게, 그리고 내가 그때그때에 맞게 더 힘있고 파워 있는 생각들을 만들어내서 내가 습관적인 그런 그 마음의 떨어짐, 하락, 그런 기분이 다운되는 그런 것에서 내가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거, 시도해 보는 거 얼마나 재미있는 그런 노력입니까? 자,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실패에도 굴복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단 한 번에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실패뿐이다. 성공의 주기는 한 사람의 의지로 조절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흔히 한 달에 한 번 혹은 1 년에 한 번 있는 경기가 성공을 손에 넣는 결정적 무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경기 자체는 성공의 길에 놓인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역경에 부딪혔을 때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실패에도 굴복하지 않는 마음가짐이며 그다음이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이다라는 그런 5가지 그런 조언들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첫 번째는 실패는 금방 지나가 버린다. 두 번째는 실패는 소중한 스승이다. 세 번째, 실패는 약점을 가르쳐 준다. 네 번째, 수시로 노력의 방향을 수정하라. 마음을 아주 유연하게 써라. 실패에도 굴복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 5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2021 년에 실패가 없는 한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에 굴복하거나 좌절하거나 화내지 않는 내 마음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다스리는
마인드 가드닝을 하는 계획을 플래닝을 해 보면 어떨까 저는 감히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플래닝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마음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다면 그런 말이 있어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물론 그래요. 한 번에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워서 조금씩 조금씩 그것을 바꿔가고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그 마음의 습관, 마음의 패턴들이 깨지는 순간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들이 내 앞에 놓여지더라도 내가 정말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내면의 빛이고 또 용기이고, 언제나 그런 긍정적이고 또 희망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거, 그리고 언제든 실패라는 것은 없고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여정에서 그냥 잠깐 잠깐 경험하는 이정표이며, 그리고 그것이 나를 더 상승의 단계로, 더 내가 성장하는 단계로 가져갈 것이라는 그런 성숙함,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은 뉴 비기닝이라는 새로운 시작, 또 내 마음속에 새로운 아름다운 에너지가 시작되는 날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밤 잠이 드시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인데도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음의 정원사가 오늘 이렇게 나름대로 또 크리스마스 나무 장식도 이렇게 해 보고 여러분들이랑 느낌을 좀 나눠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마음의 라디오를 해 나가면서 함께 여러분들과 마음을 나누고 또 쪼끔이라도 마인드 가드닝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저도 너무나 큰 기쁨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노력할 테니 노력하는 모습, 결코 실패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모두 함께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크리스마스 날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행복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